힘의 아침 전략회의. 이 전략회의는 이제 처음으로 점령한 임치성 안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아주 상기된 얼굴로 장수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공격해 나갈 방향이라든가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 이제 제나라 주력군이 이제 곡천강 쪽으로 도망쳤다는 첩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곡천강으로 도망갔다는 전단위를 어떻게 하면 잡아잡힐 수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모두 의견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중삼국 왕 이제 시우가 이 자리에서 모있는 장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왕천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 곡천강으로 도망을 갔으면 필시 그 앞이 막혀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되면 전쟁이 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임치성에서 20만만 남겨놓고 나머지 30만을 가지고 곡천강으로 가서 동안이든 쥐나 다름없는 제나라 잔당들을 우리 뽑아서 제나라를 완전히 우리 수중에 넣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제 책사 왕천이가 방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대왕 시우가 하하하하, 그래, 내 생각도 책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 내 당장 30만을 줄 테니까 반드시 제나라 자녀 세력을 뿌리 뽑아서 오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황무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찬이를 총 대장으로 해서 이제 곡천강을 따라서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30만의 군대는 사실 힘으로서는 조금 무서움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면 이 대왕들은 자기 이 능력보다 더 큰 힘을 이게 남에게 줄 때는 이게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왕찬이가 암만 자기 밑에 있는 책사이지만 결단을 하게 되면 이 30만을 가지고 다시 힘을 압박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힘으로는 왕찬이한테 왕위를 찬탈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0만 중에 30만을 달라고 하는 왕찬의 요구에 처음엔 힘우가 주저주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적혀있죠. 그러나 평소 왕찬이 시몬에게 보여준 무한의 충성을
되어온 힘은 왕천에게 30만 대군을 흔쾌히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임치성에서 이 30만 대군이 이제 이 임치성 대로죠. 이 대로를 그냥 칵 넣어서 30만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30만은 거의 기병적으로 이루어진 부대였어요. 왜냐면 이 전쟁에서 속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지구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속도전이 필요한 때였어요. 왜냐면 빨리 가서 제나라 자녀 세력들이 더 크게 뭉치기 전에 이 30년으로 완전히 평정을 하고 와야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진화대를 이제 중심으로 30만이 출병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임치성 대군은 그냥 하늘 메워서 아침 안개를 헤치면서 그냥 이 빠져나가는 이 30만 대군의 위세는 아주 대단했다고 이렇게 이 기록을 나오게 됩니다. 이 30만 기병대가 이렇게 쫙 서서 나가면 발발급 소리 때문에 모든 저기들이 안 들려요. 이 옆에서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도 안 들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이제 이 깃발에 의해서 이게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나오는 거예요. 싸움할 때는 깃발을 흔드는 이유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암만 장군이 소리를 쳐도 저 끝에까지 장군의 의도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깃발로서 전진, 수단, 이런 거, 공격,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깃발과 이제 북 이런 거였어요. 일단 얼마나 단순합니까? 북을 치면 공격해라, 바라를 치면 후퇴를 해라, 깃발을 흔들면 흩어져라, 이런 를 갖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30만을 이제 통솔하는 왕찬이가 이제 이 승리를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왕찬이가 승리를 빠져나가면 이제 이 하늘을 쫙 보면서 이게 이런 걸 봅니다. 이 옛날 사람들은 이 천기,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쯤이면 비가 올 것이고, 이런 거를 이제 훤히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 병사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어디에다 진을 피고, 언제, 비가 내려서 여기가 큰 걸로 젖으니까 여기는 며칠만 머물고 빨리 이동을 한다. 이런 모든 것까지 이 왕찬이는 다 숙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천재적인 그런, 이 책사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찬이가 이제 승리를 빠져나가면서 온 산에 이렇게 이제 구름이 쫙 이렇게 깔리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빨리 가서 이 곡천강으로 접어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비가 오게 되면 이 병사들에게 이 행렬하는데 굉장한 지정이 있고 이 공초가 이제 풀어져지면은 말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는 그런 조바심을 생기게 하는 그런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음 화에서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당 옥화의 집이 이제 이 곡천강으로 넘어가는 이 광치령이라고 있어요. 이 광치령 밑에, 고개마루 밑에 이 무당 옥화의 집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옥화는 제 나라에서도 이제 손꼽히는 이제 이 용한 무당이었어요. 근데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이게 피난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때가 이제 바로 이때였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상미가 이제 광치령의 이 임무를 맡고 이제 확인을 위해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상미가 이 사갈국 출신이니까 독에 대해서는 엄청 빠삭하게 뛰어나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 책사 앞에까지 같이 가서 이거를 독을 투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상미가 빗뜸을 받은 것이 이 고청 밑에 용한 무당을 찾아가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광치령 밑에 있는 옥화의 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미가 생각을 잘한 거죠. 일단은 은거할 때를 찾아서 들어가서 있으면서 기회를 봐서 이 왕창이를 독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떨어진 거니까, 일단은 이 책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때는 전복수, 이 점치는 거, 이거 무슨 손금 보는 거, 관상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혹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저가 이제 여기에 이제 상미가 이 옥화의 이 점치는 무당집이었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실부모하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통에 신세가 고단하게 됐습니다. 잠시 여기에 머물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혹은 이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난리통이니까 사람도 귀하고 또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당집에서 이제 이 일을 돌봐주는 노인 하나가 있었어요. 삽주 노인인데, 이 삽주가 얼굴에는 이제 간단하게 몇 살이고, 그러니까 예, 지금 18입니다. 18이면 좋은 나이지. 그런 이름을 모시고, 상미가 하옵니다. 그래, 상미, 오늘부터 저쪽 비행단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혹은 이제 상미에게 이제 방을 내주고, 이제 여기서 기거하면서 이제 이 허드렛 일을 도우라는 그런 분위기가 합니다. 옥화가 이제 이 넌지시 이렇게 상미를 봅니다. 그러니까 상도 괜찮고 싹싹하고 어떠니까 이제 삽진호인한테 이제 이렇게 넌지시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됐다고, 저 정도면 그냥
해드립니다. 이제, 이용을 하자.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옥화가. 그러니까, 이 상민은, 그날로 그냥 체험이 된 거죠. 이제, 취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무당 옥화의 집에 이제, 이날부터 기거를 하게 되는 그런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점심때가 지나가지고 갑자기 말벌급 소리가 나면서 중상국 병사들이 닥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해버지로 수백만의 말을 몰고 나타나니까 이 조용하던 산골에 아주 불안스러운 그런 반응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상국 병사들은 그 민가에 대해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왕찬이가 이런 민가의 피해가 최대한 억제를 해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이 광치령을 지나서 이제 곡천강으로 절로 들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가에 대해서 뭘 요구하거나 무슨 곡식을 달라거나 이러진 않는 거예요. 이때 저기들도. 그래서 이제 별 피해가 없이 이제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콘의 이 무당집은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왕찬이 밑에 이 책상 하나 이제 있었어요. 이제 서브로 있는 거죠. 향수기가 왕찬이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군, 저 앞에 보는 저 집이 제 나라에서 손꼽히는 정을 잘 보는 집이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이번 공격에 나가면서 저 집에 들려서 한번 점을 가시는데 어떠하십니까? 황수기가 자신의 이제 주군이죠. 이제 주전관계로 이제 이들을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찬이도 이제 그런 걸 좋아했어요. 이제 전부를 이루는 거. 그래서 왕찬이가 그래 가서 한번 정을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왕찬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황수기가 주군, 저 집이 꽤 잘 보는 집이니까 모자도 충분히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알았어. 네, 가서 한번 남준씨 여기 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하고 이제 옥환의 집으로 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